워낙 그동안 이 북한판 에어쇼는요, 2년 동안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한미 공중 비행 훈련을 의식해서인지 바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판 에어쇼인 전투비행술 대회 장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가 전투기 엄호를 받으며 비행합니다. 북한 매체는 이 대회가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사들은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수를 과시하며 김정은 비행대의 불패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북한 매체들이 대회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모습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최근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 북한도 군사적으로 맞대응한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대회를 지도가 아닌 참관했다고 표현한 점은 곧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외교 협상 증진을 위해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훈련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주말에 김정은 위원장 바쁘네요. 온천에 갔던 사진을 등장시킨 데 이어서 이젠 에어쇼까지 참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의 공중비행 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장을 놓고 싶은 걸까요?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북한이 얘기한 대로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죠. 네. 올해가 이제 기한이니까요. 2019년까지. 근데 아직까지 미국은 반응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 국무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위 국무위원회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들을 담아서 담화를 발표한 거고 이번에 또 직접 참가까지 하면서 제가 볼 때 이런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은 적어도 북미 간의 최종적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미국한테 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북한의 태도들은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안이 마련돼 있으니 미국도 그 안 갖고 나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은 2019년 연말을 얘기했지만 미국은 2020년 11월을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교야나 소위 미국에 있는 정치권에서 인정할 만한 수용할 만한 협상안을 북한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걸 수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지금 시간은 북한 편이기보다는 미국 편에 있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대응을 통해서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으로 제가 볼 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어떤 협상안을 갖고 나올 거냐. 예를 들면 연변 플러스 알파의 안을 갖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적어도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금강산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양보의 카드를 갖고 나오지 않게 된다면 상황 자체는 예를 들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참매 1호까지 타고 직접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조금은 뒤로 밀릴지 모르지만 뭉쳐서 못할 바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은 좀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좀 봐가면서 넣었다 뺐다 그리고 치고 빠지기 한다는 느낌이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게요. 저희 이제 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시연을 하려면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북한 스스로가 다 얘기했거든요. 핵실험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SLBM 정도일 텐데 제가 볼 때 SLBM을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불확실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라 들고요. 협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아마 이제 비 소식까지 예보된 주말입니다만 이 북한과 우리 그리고 미국 간의 긴박한 일주일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요일 새벽이 되면은요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 거냐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지금 일본이 조금 전에 등장한 속보에 따르면 우리가 이 연장하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풀라. 그렇지만 수출 규제 풀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해서 자 이대로 지소미아 끝나는 건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끝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는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기 위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최대한 연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일본에 네.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국방장관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이대로 끝일 거다라는 전망이 높아졌었거든요. 사실은 한미 간의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할 수 네. 있는 최고의 역할은 한일 간의 양자 간의 갈등을 중재해서 네. 이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지금 미국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네. 사실은 뺨은 일본이 먼저 때렸습니다. 일본에 대응해서 우리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액션을 미국이 좀 취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 지금 국방장관이 이번 주 그리고 오늘부터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6일이 남은 셈입니다. 이 상황을 북한은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북한 땅에는 우리가 강제로 내보냈다고 하는 북한 주민이 있을 텐데요. 이들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아마 처형을 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보내라고 한 거냐? 국회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컨트롤 타워는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는 안보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대북 조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안보실로 정한 겁니다. 그럼 안보실이 그래서 행정그런 처분에 독립적 행정청이 된다 이겁니까? 법률상으로? 일단은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으로 법률상은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인데 안보실이 통일부처럼 독자적인 행정관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통일부 장관 이야기는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시켜서요라고 얘기한 셈이 됐는데 듣는 청와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변호사님. 글쎄요. 청와대 당연히 뜨끔했겠죠. 좀 당연히 통일부만 지금 패싱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남북 관계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왜 청와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당연히 청와대 비서실은 당연히 청와대를 보좌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행정 해결이라든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참모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컨트롤 타워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뜨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지금 저 북한 주민 돌려보낸 사람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히 유약해서 살해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벌벌 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통일부에서 그렇지 않다. 마치 고단자처럼 이들은 단단한 사람들이다. 이 해명을 하고 나섰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이 딜레마 그리고 이 수수께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북한 주민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던가요? 정부에서 확실하게 밝히질 않고 있어요.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밝히냐면 이 사람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네. 근데 한 명은 아주 다부진 체격에 아주 정권 수련도 한 그런 사람이지 네.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권의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 인권은 무시하고 강제로 좀 북송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MNL로 남하를 했을 때 네. 우리 해군 특수전 부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왕 붙잡힌 거 네. 그냥 웃으면서 죽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송을 했다라고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그냥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인권 규범의 위반에 규정이 된다라고 해서 네. 지금 조사를 나오겠다고 지금 한국에 조사를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 인권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귀순을 하기로 했는데 강제로 네. 송환했다? 이것은 인권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좀 뼈아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13년도까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부대표로 근무했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권 대통령 하에서 이런 비인권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유엔에서의 조사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정확한 이제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흉악범은 국내에 들일 수 없다라는 정부 차원의 고충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인권을 중시했던 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근데 뭐 인권 중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인권은 제가 보기에 정부 여당이 보는 인권은 국내 내지는 국외만 있고 북한 쪽의 인권은 보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만 바라보고 있지 그 김정은 위원장 치하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인권을 과연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인권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많이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상 국토가 전체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한반도 및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요. 따라서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되면 한국에 와서 기술의사를 밝히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재판 청구권 다 이런 것들이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흉악범이라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렇다면 흉악범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당연히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을 물론 설마 흉악범이 아닌 사람을 정부가 흉악범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흉악범의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 발표를 16명에 대한 흉악범이라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재판 청구 모든 걸 다 무시한 채로 안대를 가리고 북한에 강제로 송환해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이 한국에 온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뭐 전반적인 상황엔 동의하는데요. 뭐냐면 하면 이제 투명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으로 송환할 때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귀순 의사가 예를 들면 없는 걸 해석했다면 정부가 왜 귀순 의사가 없다고 해석을 했는지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게 되면 내국인에 준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지금 난민주의 협약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난민자성에 제외를 하기 때문에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귀순 사를 어떻게 밝혔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통일부 장관이 좀 잠깐 실수하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안보실이 조율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의 소관 상황이라면 어떻게 소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의도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국가에 면모답지 않게 북한의 주민들을 달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